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김경입니다. 네, 호스트님께서 저 소개를 거의 다 해주셨네요. 제 얘기는 굉장히 슬픈 사업 스토리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제 자신이 그동안 너무 애썼다,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유산화를 먹은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오래 먹었죠. 그래서 조금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둘, 아들 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기서 조금 또 눈빛이 안 좋아지시네요. 고3 엄마구나. 네, 아들 둘. 조금 더 슬프죠. 네, 네. 그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현재 저는 저희 집 가장이에요. 맞죠. 네, 오늘 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남편보다 저희 집은 누구든 한 명이 1,000원이라도 더 많이 벌면 그분이 가장입니다. 네, 가장이 뭐라고 하는 거에 다 모두 그 사람 위주로 진행되는 게 저희 집이에요. 괜찮죠? 네. 뭐 꼭 호주만 가장인가요? 1,000원이라도 더 버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네. 저는 20대 때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한 12년 일했어요. 저 사진에는 제가 없습니다.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너무 재밌게 살았죠. 20대 때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해외여행을 가시죠. 저는 돈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태평양을 건너지만 저는 걸어서 건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돈을 쓰셔야 되죠. 저는 회사에서 돈을 줘요. 시간당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줘서 괜찮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누가 써요? 저 혼자 쓰잖아요. 아직 아무도 부양 가족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의 생활 앞날은 없어. 그랬던 게 20대예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 지금의 저 가장이 아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 둘을 낳아보니 항공사 승무원은 참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나의 꿈만 쫓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아보니 저의 또 다른 소명이 생겼어요. 나의 아이들을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키워서 다 이렇게 독립을 시키는 저의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꼭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 순간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요.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학원이라는 걸 저희 오빠가 먼저 하고 있었고, 오빠랑 이제 영어학원을 시작을 해서 한 8, 9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건강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지금 계신 연령대가 이렇게 조금 보이시네요. 그분들, 네, 고개 끄덕이신. 영어학원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제시카, 제니, 와우, 굿모닝! 막 이렇게 엄청 리액션 좋죠. 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원장님. 와, 제, 굿, 막, awesome! 이러면서.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8살, 6살이었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숙제하고 일기 써놓고 밥 먹고 동생이랑 씻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뭐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요? 저의 소명이 두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소명이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 30만 원 준다고 그 아이들한테는 와우 이러고 있고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다 돈 때문에 이러구나 해서 제가 영어학원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확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마음 내킨다고 그만두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30대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 우리 학원 앞에 있는 학교가 경북에서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요. 6학년은 13반, 1학년은 7반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아이들이 없구나. 이제 학원의 시장은 꺼져간다. 그럼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경제 생활을 내가 했으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육아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주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 슬기로웠어요. 너무 슬기로웠어요. 네, 막 8년 연애하고 결혼한 이 남편이 막 그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입금액이 많으니까. 별거 없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언제 제일 멋있어 보여요? 월급 타올 때. 그리고 왜 보너스 좀 더 받았다고 상품권 썩 이렇게 탁 줄 때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트 뿅뿅이죠. 막 그런 생활이 막 이어졌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이제 아까 호스트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요런 20대, 30대 때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40대 때는 거의 유산화 생활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품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7년을 먹었는데 사업은 한 5년 반 정도 했거든요. 뭐 1년 반에 공백이 있죠. 그때 뭐 했냐고 하면 그냥 제품이 좋아서 먹고 야 너희 신랑 먹여.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먹여 헬스팩 먹여. 뭐 이렇게 유산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지 사업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득 저희 집의 수입이 끊기고 나서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아 저희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일이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1박 2일을 주말에 1박 2일 지방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전화 한 통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다 돼서 엄마 안 찾아요. 이제 카드만 있으면 연락도 없어요. 엄마 언제 오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사 먹고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들이 하나둘씩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보니 살면서 자잘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그걸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일이 유산화 일인 것 같아요. 김경희 고민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일단 저의 고민은 요즘 뭔가 수치가 좀 높아져서 고민인 것들이 많아요. 고3 엄마인데 우리 아이 내신이 막 1등급이야. 막 1.0, 1.1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웃으시는 분도 고등학생 어머님이시네요. 네. 전혀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아직 저학년이시네요. 네. 친구들이랑 잘 놀면 되고 학원 잘 가면 되고 밥 잘 먹으면 되고 그때는 네, 좋을 때예요. 그때가 진짜 좋을 때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갈까 연세대를 갈까 이런 고민 하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3인데요. 자는 시간이 많아져서 제가 고민이에요. 고3이 눈을 뜨고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엄마 없을 때 공부하나? 뭐 이런.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많이 하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조금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 없으신가요? 네, 고민 상담소에서 고민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해보면요. 어떨 때는 저하고 만나시는 분이 금쪽이 상담소가 되기도 하고요. 부부 상담소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고민을 털어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밥은 합니다. 바쁘지만 밥은 합니다. 장 보러 가는 마트 갈 때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담으세요 요새? 특히 고등학생 아이 둘은 뭘 찾을까요? 고기. 그다음에 고기만 찾아요. 고기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떨려요. 그리고 계속 소고기는 별로 맛이 없다 막 강조해요. 돼지가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소 별로야. 기름 많아서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아. 막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바구니에 뭘 많이 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막 마음대로 막 담던 그 시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유 차량을 탑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휘발유보다 높은 돈을 내고 경유를 탔단 말입니까? 요새는요 어디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갈 수 있어요? 가야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어제 올라올 때 남편이랑 그랬어요. 그냥 휘발유 넣을까? 막 조금 싸다고. 그냥 조금 싸다고 그냥 휘발유 넣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가스를 넣을래? 뭐 이랬어요. 그 리터당 몇십 원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게 저희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가스 요금이 올라요. 가스 요금 오른다고 집에 다 도시가스 쓰시죠? 네, 밥을 안 해 드실 거 아니시죠? 네. 그죠? 그렇다면 뭐 다들 배달만 시켜 먹지. 아이들이 엄마 돈 없으면 카드 써.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도 오른대요. 지금 여기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아이들이 저희 때는 학교 가면 선풍기 세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학교 가면 다 에어컨 틀어줘요. 집에 와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없잖아요. 낮에 이렇게 있으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그래도 어딜 나가라 할 때도 없고 코로나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막 다 올라요. 이거 오르는 거 왜 오르는지 아세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 요인 중에 하나는 전쟁이에요.
아들 둘 키우는 가정주부가 언제부터 세계 정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 그 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인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가를 올리고 있어요. 5월에 6.7%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누가 통계를 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 6.7%라니. 근데 여기 보면 경유가 45%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 1,300원대, 400원대 기름을 넣으면 65,000원 정도가 가득 넣었는데 지금은요 95,000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뭐 차 사놓고 집에 놔두고 다닐 수도 없죠. 기름값 아낀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도 올랐고요. LPG, 닭고기, 소고기 안 나왔네요. 소고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진짜 소 못 사 먹어요. 빵, 우리가 밥 먹으면 꼭 먹어야 되는 빵, 늘 감동적이고 감격이고 한 빵값도 많이 올랐어요. 밀가루 올랐거든요.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올랐어요. 생활 물가라는 건 내가 피해갈 수 없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옷은 안 사 입으면 돼요. 학원은 보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 너무 올라서 고민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조금 고민이거든요. 나는 전혀 고민이 아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군요. 저는 49이에요. 40.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네, 와우, 네. 저 유산한 7년 먹었어요. 셀러비브 출시되자마자부터 발랐어요.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네. 그리고 남편은 51살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20대 때는 앞만 보는 삶이었어요. 지금만 사는 거. 오늘 이후는 없는 날들이었어요. 30대는 애들만 쫓아다니고 매 내복 입히고 매 기저귀 갈고 막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40대가 되니까 초반까지는 또 괜찮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교 생활 적응해야 되고. 근데 45이쯤 지나니까요. 잠깐 미래가 보여요. 이래 자꾸만 인생의 고개가 들어 보이고 내가 50대, 60대는 어떻게 살까? 나보다 인생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여러분 너무 끄덕이지 마세요. 비슷한 나이일 수 있잖아. 우리 그쵸? 전혀 아닌 것처럼. 나는 오늘만 사는 나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49, 51살 이렇게 되는 저희가 조금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약간의 걱정거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에 큰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요. 유일하게 안 오르는 거 나의 남편의 월급만 안 올라요. 그건 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그 기사에 보니까 연끌에서 이제 뭐 집을 사신 분들이 그 금리가 오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들 있다고 하거든요. 저 집이 없어요. 다행이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찌됐든 네, 그 뉴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네요. 물가가 오르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지출에 혹은 가정 경제를 유지해가는 이 균형을 끝까지 맞춰내야 되는 게 저희예요. 남편을 잘 모르죠. 남자분들 계신데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분도 왠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해. 물가 오르는 걸 잡을 수도 없고 남편이 월급을 많이 안 가져오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딘가 부족한 거는 채워야 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줄이는 건데 아까 제가 생활 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혹시 앞에 분은 그런 말 한번 해보셔서 아꼈어 뭐 이렇게 아꼈어 한번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럼 안 해보셨 멋있으신데요? 그럼 저희가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아낄 게 있어야 아끼지 뭘 더 아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 안 해도 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늘어나는 물가 혹은 늘어나는 사교육비 저희 집 고3에게 우리 집 고3이 가고 싶은 학원은 사실 잘 없어요. 제가 보내고 싶은 학원에 쭉 등록해놓고 쭉 가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제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그 부부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입을 벌고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한다. 나의 진단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왼쪽에 난 지금 봉급생활자다. 네. 여유 있는 생활자시네요. 지금 오전에 강의 오신 거 보면 네, 괜찮다. 그리고 나는 자영업자다. 전문직이다 나름의. 네. 그럼 난 유산 전업자이신가요? 네. 와우.
그리고 이 양쪽에 이 사사분면에 있는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을 때는요, 시간이 돈이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투자 못할 때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시간을 투자해도 돈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가면 시스템이 돈이 돼요.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구축해두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지금 돈을 벌고 있을 때. 저처럼 입금이 다 끊기고 이걸 시작하면요, 굉장히 다급하게 뭘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수입원이 있으실 때 이 구조를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어떤 한 가지 구조는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네, 제가 자꾸 움직인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은 물통 수입과 파이프라인 수입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물이 콸콸콸 나오던 적게 나오던 상관없어요. 나와야지 돼요. 내가 조금 들고 싶으면 조금 하고 많이 들고 싶으면 많이 들면 되잖아요. 근데 저 물통은 날라야지 돼. 못 날르면 어째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르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너 더는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른 상황들도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수입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40 끝자락 50 초반이 되면 이 파이프라인의 수입이 이 수도꼭지를 여는 수입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거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저는 입금이 끊겨서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평생. 계속.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지만 지금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러면 사교육비도 더 들 테고 고기도 많이 먹을 테고 대학교 가면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남편의 수입이 착착착착 늘어주면 되는데 남편 월급 오르기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직업을 찾았어요.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뉴산화 비즈니스 더 큰 카테고리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로 알고 있다. 나는 회원 직접 판매로 알고 있다. 나는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알고 있다. 나는 다단계로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이걸 들여다보고 알게 되시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앞에 봤던 그런 고민들,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다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나 인스타 한다. 와우. 나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는다. 네. 네. 한 90점 되셨어요. 네. 모두 합격이시네요. 저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어보고 좋아지 이런 경험들 나누는 거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안 물어봐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거 다 일일이 간섭하고 너희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학원을 다녀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잘하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 나는 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 가도 꼭 포인트 적립한다. 심지어 카페를 갔는데 이 친구가 적립을 안 하네? 그럼 잽싸게 내 전화번호를 부른다.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좀 따져본다. 이왕이면 가성비, 이왕이면 좀 이렇게 싼 거, 좋은 거, 절대로 그냥 내 돈을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 잘하시고 계시고 잘하실 수 있어요. 훌륭한 도구를 만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써보고 그 회사랑 내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 회사가 나에게 그 제품을 쓴다라는 것만으로 나에게 어떤 유통 판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대리점 계약을 해서 내가 몇 천만 원의 제품을 사서 어떤 무슨 지역에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지는 일이 이 일이에요. 단지 제품을 먹고 써보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피부 이렇게 조금 건강 미모를 챙기는 일로 충분히 시작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 참 좋아요. 유통자산. 아들 둘이라 그랬잖아. 이 유통자산이 끊임없이 늘어나서 정말 나중에 저희 아이들은 저희 세대보다 조금 더 사회에서 출발할 때 좀 여유 있게 출발하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조금 이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엄마가 이렇게 좀 충분히 되어주고 저를 유통자산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저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요. 내가 5년 동안 직장에서 사업의 수입이 혹시 느셨어요? 직장인들 아까 몇 번 안 계셨으니까 없으시구나. 저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 남편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저는 늘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현재요. 저 정도의 시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당으로 나오는 돈은 약 매출의 한 35%가 수당으로 나오는데요. 2조 원의 돈이 나옵니다. 내가 3만 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 집에 그래도 기본 4인 가족, 고등학생 가르치고 하려고 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나? 내가 저 돈을 벌어보여야 되겠다. 충분히 벌어가실 수 있는, 아까 그런 거 잘하시면 사진 찍고 제품 경험 나누고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옆집 언니가 한다고 덜렁 따라하고 저분이 원래 좀 똑똑했는데 경제에 밝았는데 따라가고 그러시는 거가 사업은 아니에요. 그냥 가보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시려면 조금 따져보셔야 되세요. 그러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제품을 조금 보세요. 1위가 영양제예요.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51%. 왜냐하면 옆에 사람 좋아지는 거 보면 너 뭐 먹었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이에요. 22%. 3위가 생활용품이에요. 제가 이 데이터를 딱 보고 소비자 생활 1년 한 반 있다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전 이 데이터가 굉장히 컸어요. 내가 그렇게 뭐 판매 능력이 있고 인맥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70% 이상의 시장을 가져가는 일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겠다. 그리고 유산하라는 회사가 조금 더 여기에 특화된 회사이거든요. 저 부분이 저는 굉장히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면 조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엔 그렇게 경제 그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분이 웰리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대요. 이걸 제가 실감하는 거는요. 어르신들을 만나 뵈보면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더는 자식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가야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걸 하시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끝났잖아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지세요?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아, 둘 다, 예, 웰리스 영역에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를 때 조금 좀 진짜 정말 따져보셔야 돼요. 꼼꼼히 좀 따져보세요. 우리가 뭐 세제 하나 사도 왜 성분 비교해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좀 따져보십시다. 뭘 따져야 되냐고 하면 일단 회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유통자산을 만들어서 내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권리소득을 누릴 텐데 회사가 없어지면 여보세요 사장님 이렇게 찾아갈 수도 없어요. 아까 그 피부과 없어지셨다면서요. 네, 찾아갈 수도 3회 못 썼잖아요. 탄탄한 회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에게 유통자산을 일군 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어려운 점일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이 좋아서는 주관적인 거 좋아서 안 돼요. 그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야지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저 제품에서 키워드는요. 재구매입니다. 가로 열고 앞에 자발적인. 스스로 좋아서 막 나 이거 너무 좋아. 스스로 막 사야지 돼요. 아니면 계속 이 언니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저 오빠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다른 사람이 뭘 권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그분 주위를 맴도셔야지 돼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안 먹으면 너만 손해. 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가실 수 있으셔야 되는 탁월한 제품력이 인증받은 것들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꼭 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공평하게 주는 것도 정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따져보세요. 수익은 과연 어떻게 주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7년째 먹고 있고요. 28년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곧 8월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죠.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볼 때마다 기쁜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처음 듣는다. 사실 한 달 전에 들었다 하시겠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은 남다릅니다. 백악관 가업기술국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공동 연구를 할 만큼 앞서가는 기술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홈쇼핑에 듣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기술을 연구를 주도했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이 증시의 상장이라는 거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막 탄탄하게 이룰 텐데 이 회사 사장님이 정말 공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남편이 뭘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서로 다 지갑을 오픈하시나요?
네, 바람직한 가정이시군요. 네. 심지어 남편도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유통자산을 만들어서 대대자자손손 상속할 회사에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주식에 상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어야지 돼요. 50년, 60년 됐는데 계속 하얀 곡선이 하야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그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들 둘을 키우는 그냥 가정주부가 사업이란 걸 덜컥 시작하는데 저런 것만 뭐 제품 경험만 공유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내가 함께 한다면 훨씬 쉽겠죠. 쉬운 거 합시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업계 6위에요. 2019년 자료인데 그럼 앞에 1, 2, 3, 4, 5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제품이 어마무시 많은 거. 우리 별로 많지 않거든요. 셀라비브 그거랑 영양제 그거 전부예요.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인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제품력이 이미 나는 안 먹어봤지만 나는 아직 조금밖에 안 먹어봤지만 제품력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럼 어떤 제품이 있나? 네, 뉴트리션 영양제가 있고요. 그걸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라비브 앞에 보셨던 제품이 있어요. 어느 영역에 있는 거예요? 웰리스 영역에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냄비 없어요. 그릇 없고 세제 없습니다. 필요하실 때 그냥 앞에 가서 사서 쓰시면 돼요. 세제. 그리고 냄비 있잖아요. 엄청 좋은 거 왜 셀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어요. 깜짝 놀라죠. 밥을 도대체 몇 개 하세요? 집에서? 애들이 거의 라면 끓여 먹죠. 시켜 먹고 그리고 뭐 전 일주일에 한 번 밥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반찬 이렇게 몇 개 해놓고 밥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떠내 먹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급식 선생님이 가장 우리 아이 밥을 잘 줍니다. 네, 늘 감사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웰리스 영역에도 있고 화장품과 영양제로 70%의 시장에 특화된 제품만 갖고 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 이거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걸로 된다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그런데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온 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박사고 제 새언니도 박사고 교수고 막 이래요. 석사도 있고 막. 근데 이런 박사님들 아니에요. 뭘 물어봐도 잘 모르는 그런 박사님들인데 저 박사님들 제가 프로필을 봤는데요. 무슨 박사 왜 그렇게 공부가 좋으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의 분들이 모여서 건강을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고 현대의 뭐런 질병들을 막 연구해서 계속적인 제품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별로 연구할 거 없고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먹어서 좋아진 저의 경험이 있을 뿐이고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펴내는 뉴트리서치라는 기관에서 펴내는 이 책에서 20몇 년째 1등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요즘은 영양제 고를 때 누가 옆집 언니가 권해줘서 먹어요? 이 책 펴놓고 먹지. 그쵸? 데이터 보고? 아니신가요? 네, 이 책이 그럼 뭐니? 그럼 오늘 여기를 초대해 주신 분께 어머 그 펴놓고 먹는데 그 책은 뭐야? 하고 꼭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거 있어요. 독성이 없다. 흡수율이 높다. 영양제 독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독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은 소비자의 나라예요. 소비자들이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1등. 소비자들이 먹으라고 하는 영양제입니다. 괜찮죠? 나만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에서 또 전문가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영양제를 처방하지 않지만 미국, 캐나다는 처방을 합니다. 여기에 처방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 헬스팩 먹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괜찮죠? 이 정도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지 나의 지인들한테 권할 수 있죠. 나도 잘 안 먹으면서 남들한테 권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내가 사업이라고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 제품이면 내가 권해봐 줄 수 있겠다 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아마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잖아요. 저희 남편이 스포츠 마케팅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 자주 보고요.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유사나 뭐 이렇게 무슨 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을 주면 이게 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양잿물도 돈을 주면 마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운동 엘리트 선수가 먹는다라는 거, 그 선수들은 매일 운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매일 그 다음날 똑같은 나의 몸 상태가 되어줘야지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인정받고 그 분들이 먹어서 결과를 내는 제품이에요. 황대현 선수 이번에 막 저는 지금도 귓가에 막 맹맹 돌아. 황대현 뭐 이러면서 유산화 먹고 막 금메달 땄잖아요. 너무 멋있죠. 저도 저희 집의 국가대표예요. 저는 엄청 많이 먹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황대현 선수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구 뭐 이렇게 다 줄줄이 다 먹고 있어요. 공식 먹는 거예요. 어느 한 선수가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이제 사업을 알아봐야 될 텐데 공정하게 주는가가 사실 이렇게 공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사장님이 많이 받는 걸 받아들이시죠?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뭐가 좀 잘못됐다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저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구나. 혹은 이런 영역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데 왜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20%의 매출 그 수입 그 소실적의 작은 쪽에 똑같이 줍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똑같이 안 줘요. 안 줘서 유산화가 20% 똑같이 주는 걸 엄청 강조해요. 이게 좋은 거니까. 내가 100만 원 똑같이 매출이 있는데 먼저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막 수입을 많이 주고 수당을 많이 주고 나 이제 막 시작했다고 조금 주고 공정한가요? 그렇죠.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 누구나 직급 뭐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20%의 수당을 준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돈을 받아요. 금요일이 저희 남편 금요일 집에 오거든요. 주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실적표를 저보다 훨씬 더 자주 봐요. 뭐가 좀 잘못됐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 때 엄청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 이번 주 내가 좀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을 남편을 보면서 느껴요. 매주 그래서 오면 주말에 굉장히 잘합니다. 막 화이버즈하고 유산균 이렇게 가지고 아침에 오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알려드리는데 사과 깎아서 이렇게 가져올 때 있잖아요. 어머 박 대표 사과가 좀 두껍다. 그럼 금방 수정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매주 주급을 받으니까 저희는 1,000원이라도 더 버는 사람이 가장이르겠죠. 그 사람 위주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남편에게 떳떳하게 그런 얘기 할 수도 또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매주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감이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뭐가 쫄려요. 막 맞춰야 되니까. 저희는 수당을 20%를 받고 나머지는 다 2월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 표로 알려드릴게요. 수입의 그 막 엄청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막 알아보시는 분, 막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집에 사실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한 50만 원? 100만 원? 더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쵸? 물가가 그렇게 오르든지 말든지 우리 소 먹을 수 있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내가 더 벌면 꾸지 돼지가 좋다 이렇게 아들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계속 가게가 더 나와요.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해도 저의 그 허브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 몇 번이 계속 있다고 떠 있어요. 나는 필요 없어 해도 있어요. 줍니다. 유산화는 계속 줍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즈니스를 만약에 시작하셔서 내가 조금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스폰서님께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꼭 물어보세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이실 거예요. 한계 없는 성장,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저도 시험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주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두 줄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럼 두 줄 마케팅이니까 몇 명 있으면 돼요? 2명. 빨리 생각하세요. 먹으면 막 얘기도 잘할 것 같고 건강이 꼭 필요하신 지금 2분 생각나셨어요? 그분들과 매주 돈을 받아요. 괜찮죠?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받았을 때 주말에 그 집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 행복한 일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도와주는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리고 깊이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또 있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거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실적 2월 해주는 거 아까 마감이랑 비교해 드렸고요. 수입이 뭐 제한이 없는 거 맞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이제 내가 A에게 유산을 전했어요. A가 B에게 전했고요. C가 전했어요. 그러면 C가 200포인트 한 4, 50만 원 정도 제품을 먹으면 위로 계속 공유됩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만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 것도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두 줄 마케팅이니까 우리 2명 해야 되잖아요. 그죠? D에게도 소개를 해서 D도 그럼 나도 제품을 조금 먹어볼래 하셔서 제품을 먹었을 경우 나에게 이렇게 양쪽 가게에 양쪽의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작은 쪽을 기준으로 20% 해서 수당을 주는데요. 타사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은 저런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유산하는 모두가 20% 동일하게 줍니다. 처음 시작하셨던 안치범 스폰서님이나 막 시작했던 쉐어러 여러분들이나 루비나 똑같이 작은 쪽에 20%를 줍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없는 거. 정말 너무 무섭죠, 사재기. 네, 사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을 하면 남는 점수가 있죠. 타사는 저렇게 해서 정산을 하면 1000점이 남았어요. 그럼 없어져요. 막 내가 한 건데. 근데 유산화는요,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다음 쪽에 또 누군가를 도와서 받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좀 여유 있어요. 그래서 빠르진 않아요. 막 너무 여유 있죠. 조금 빨리 하세요. 저는 그 되게 여유 있게 막 했어요. 그래서 가게 3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서 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다. 그냥 이렇게 저런 게 있구나만 아시고요. 오늘 나를 초대하신 분께 좀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씨, 안씨, 박씨, 황씨 이렇게 전해서 이분들이 돈이 되게 주말마다 행복하게 주급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저의 가게 하나가 꽉 차니 월 7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져요. 정말 만들어져요. 도우세요. 2명을.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이 대기업을 다녀도 실수령액이 지금 40대 초반인 경우 7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면 실수령액입니다. 전체 받는 거 말고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2명만 잘 도우면 나도 우리 집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잘하실 2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2명을 성장을 시키면 추가 비즈센터 되게 계속 준다 그랬잖아요. 2개가 또 나옵니다. 회사에서 줍니다. 다음 3번째 라인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2번째 가게가 꽉 차면 800만 원을 한 달에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700만 원 안 주나 700만 원도 줍니다. 800만 원도 주고 그리고 추가 비즈센터 2개를 또 받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끝나고 비즈니스 가이드 혹은 저를 초대하신 분하고 자세히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거를 또 이렇게 했을 때 900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요 3개만 다 꽉 차도 얼마일까요? 네. 그런데 4번째, 5번째 가게도 받은 것들을 계속 채워가면 이렇게 계속 돈이 늘어가요. 저 가게 하나에서만 다 합쳐서 줍니다. 근데 좀 와닿으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 그죠? 뭐 말도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줘요. 진짜 줍니다. 시간 안에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 내가 우리 남편보다 조금 더 받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들도 뭘 시키고 나도 저분처럼 보내고 싶은 학원이 너무 많은데 다 보내면 얼마인지 리스트 뽑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화시키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안에 저걸 이뤄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죠. 가게 하나가 꽉 차면 저희가 이제 사업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사업은 내가 이걸 한다고 사업은 시작인데 비즈니스를 배워가는 단계이시고 골드 디렉터가 되면 생계를 오롯이 나의 수입으로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월 700만 원 소득이 있어요. 남편보다 좀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남편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떡해. 뭐 돈 없어서 다 짜증내지 막 이렇게 또 돈도 주고 그리고 왜 특히 5월은 바쁜 달이죠. 가정의 달. 챙길 게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막 조카들도 막 괜히 불러서 돈도 주고 요즘 어떻게 안 보죠? 카카오페이로 막 이렇게 쏴주고 10만 원만 그 조카들 줘도 엄청 좋아해요. 막 우리 이모 짱짱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5월에만. 그죠? 5월에만. 네. 계속 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골드 때는 저 정도. 근데 루비가 되면 저 정도 수입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세상이 좀 행복해 보여요. 모두가 이렇게 다들 좋은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누가 탁 부딪혀도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루비는 그래요. 네. 근데 에메랄드 되신 분들은 막 더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은 이렇대요. 그리고 저도 빨리 다이아몬드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가면서 처음에 저도 들을 때 저게 진짜 될까? 잘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시작만 하시면 돼요. 우리 일은 시작만 하시면 돼요. 제품 먹기 시작. 경험을 좀 공유하기 시작.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먹어보니 있잖아 그 파이버지가 말이야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파이버지 성분은 식이섬유가 이런 거 아니고 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수입이 계속 늘어나요. 나는 어디까지 아니 그럼 저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시고 멈춤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20만 원 벌고 내가 원한다 이런 건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 내가 생계를 오로지 나의 수입에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49에는 사실 끝자락에 걱정이 자꾸 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앞으로 안 아플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연금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해줄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비용은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 안에서 권리소득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해두시고 멈춤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 즐기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에 즐길 거리가 또 많아요.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 많은 혜택을 누리기에 사실 상도덕으로 치면 인테리어 뭐 한 1억 5천 정도는 해야 될 거고 1억 정도 소득을 준다고 하면 1억 5천 정도는 인테리어 해야 될 것 같고 월세 정도 한 350 정도는 계속 내야지 우리가 괜찮지 않나요? 그게 좀 받아들일만 한데 뭐 하시는 거냐면요. 월 20에서 40만 원 내가 제품을 먹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사실 좀 잘 안 믿겼어요. 설마 막 이랬어요. 근데 제품을 먹으니까요. 정말 일이 시작이 돼요.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내 경험이 많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경험은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제품 가지수도 줄여서 또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보너스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이게 수익 구조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 리더십 보너스, 매칭 보너스, 맥스업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가 있는데 이건 오늘 나에게 초대하신 분한테 또 정말 물어보세요. 자세히. 너무 중요한 보너스가 있어요. 매칭 보너스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 이걸 달성하셔야지 되고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 제가 요즘 너무 재밌는 거 리더십 보너스가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용돈 이렇게 왜 막 할 거 있잖아요. 집 뭐 원룸 얻어지면 월세 내고 생활비 줄 거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로. 뭐 그 정도 돈인데 애들이 뭐 20만 원만 용돈 주나? 그러면서 이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이 보너스 꼭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내가 경력이 높아지고 더 이렇게 왜 능력이 좋아지면 자꾸 나가라고 해요. 회사에서. 한 분 대표 그냥 어찌됐든 돈을 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70만 원 받는 사람이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자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요. 잘하잖아요. 계속 같이 잘하재요. 이런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희 곧 제주도 가죠. 10월 달에. 네, 제주도에 이제 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당신 쉬시오. 쉬시오. 여기로 오시오. 이렇게 해두셨어요. 다 정해뒀어요. 날짜도. 그리고 막 코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활성산소 생길까봐 고민 안 되게 쫙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승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단체 여행객 많이 봤겠죠. 제가 처음 이 여행에 달성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난 안 가 이랬어요. 단체 여행 싫거든요. 맨날 이렇게 왜 다니는 분 봤잖아요. 막 깃발 들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 거. 그리고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먹지도 못하고 뭐 여기 막 10분 있다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수박 겉핥기 관광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푸켓을 처음 여행 갔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봤던 그 단체 관광은 아니었구나. 정말 즐기는 여유 있는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산화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모션에도 도전해 보세요. 지금 제주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데 내가 죽어야 상속이 되잖아요. 죽을 순 없고요. 계속 같이 잘 쓰다가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되게 웃으면서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되게 다급할 때였어요. 1년 정도 남편이 수입이 없을 때 사실 아이들한테 그때 소, 돼지 못 사 먹였고요. 단백질은 그냥 두부, 그냥 돈가스. 갑자기 좀 슬퍼지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또 심지어 외국에 있었거든요. 사람도 안 오고 돈도 안 오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외국에 있으니까 애들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밥 먹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그걸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그때 이렇게 되게 못 먹었다 이러는 거야. 반찬이 그 뭐 멸치볶음, 오뎅볶음 뭐 이런 거 있죠. 김치, 계란 후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상속해 줄게. 그리고 딱 이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가야 될다는 결단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김밥 한 줄, 컵라면 하나를 사두고 제가 나와요. 하루 종일 너희 둘이 이거 잘 먹고 있어야 돼. 엄마가 나와서 돈 벌어올게. 근데 아이들 둘이 있어야 되니까 엄마에게 열심히 해서 너희들한테 상속시켜 줄게 하고 다짐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네 이제 대학교 가면 막 자취하잖아요. 저 아직 다이아몬드 안 됐는데 김 다이아몬드님 막 원룸 얻어달라고 저한테 막 김 다이아몬드님 원룸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고 뭘 좀 주세요 그러고 해준다고.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웃기정만.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릴 때 아이랑 되게 많이 있어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아파도 가야 되고 뭐 엄마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누구 지인한테 부탁해놓고 하면 내 마음 되게 불편하고 그날 갔는데 막 과장님이 나한테 막 화내. 그럼 어떻게? 막 더 폭발하고 막 탕비실 가서 울고 막 이러는 생활 하시죠. 그리고 남편도 그런 생활 하세요. 집에 와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커가는 과정도 같이 보고 뭔가 함께 해나가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이게 가족이고 가정이잖아요. 이런 시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중에 유산화 비즈니스예요. 시간은 많은데 서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나면 싸워요. 짜증냅니다. 안 만나는 게 더 반가울 수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 먹고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이 또 저에게 있어요. 내가 막 이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고 사실 이거 시작하실 때 이런 걱정 되지 않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쵸? 하지만 유산을 할 수 있다고 스폰서님들 맨날 그러죠. 잘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입니다.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고민이든 스폰서님이랑 나에게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전해주신 분들과 의논하세요. 심지어 돈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의논했어요. 제가 1박 2일을 갈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고민하면 해결책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결심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해보시면 돼요. 많은 걸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죠. 집 문 앞에 이 나무가 하나씩 있다고 하면 필요할 때 하나씩 따서 나가면 되겠죠. 네, 이런 거 하나씩 집 앞에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충분하다면 열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돈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하기엔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유산하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올 때 라디오 방송에서 꽃길만 걸어요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사에 어떤 게 나왔냐고 하면요. 내 손을 잡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분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유산하라는 꽃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꽃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